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자, 전번 시간에 제가 모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간과해서 말씀드린 어떤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병제 성공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뭐겠습니까?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국가를 보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병제가 성공하려면 완벽한 전시 동원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실제 모병된 그런 병력만 가지고는 전쟁을 치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국가에 있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시 동원 체제인데 이것이 완성이 돼야지 완벽하게 갖춰져야지 모병제도는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병제도의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완벽한 전시 동원 체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시 동원 체제는 바로 이제 징병제죠. 그래서 국가를 보위하는 데는, 군을 유지하는 데는 모병제와 징병제가 장점들이 혼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평시에는 정말 모병제가 되었어도 전시에는 완벽한 동원 체제가 구축이 되면 정말 성공한 모병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모병제가 가장 잘 된 나라가 어디예요? 모병제도가 아니라 전시 동원 체제가 가장 잘 된 나라가 영세 중위 국가입니다. 어디겠습니까? 스위스. 맞아, 스위스죠. 스위스는 모든 국민들이 그 국가에서 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합의가듯이 아주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사격 훈련 또는 어떤 전술훈련 같은 것을 꼭 받습니다. 스스로 가서 받아요. 누가 받아라 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어때요? 정말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전번 주하고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됐던 그 미사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사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겠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사일의 지원도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9월 15일 날 잠수함에서 무엇을 쐈죠? SLBM을 쐈죠.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탁 성공한 거예요. 그것을 놓고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또 내로남불식의 또 이렇게 겁박심장합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미사일의 종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가속대 쫙 날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대기권 내외의 탄도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미사일이 바로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어느 나라에서 최초에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2차 대전 당시 독일에서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기가 바로 탄도미사일입니다. V1, V2가 있는데 V2가 바로 탄도미사일이에요. 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과 러시아에서 그 기술을 전부 다 뺏어갔죠. 가져갔습니다. 전승자들이니까, 이긴 자들이니까 가져갔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미사일 체계로 바뀝니다. 그 탄도미사일의 종류에는 지원은 어떤 것이냐면 사정거리가 1만 킬로미터 이상 되는 ICBM 탄이 있어요. ICBM. 그 다음에 사정거리가 2,000에서 4,000m 내외의 SLBM 있습니다. SLBM. 그 다음에 사정거리가 2,500m 내외의 IRBM. 그 다음에 사정거리가 1,000km 이내. 그러니까 되게 보면 중거리죠. 중거리용. 즉, 그래서 이걸 뭐냐면 MRBM. 그러면 사정거리가 이제 700km 이하로 되는 것이 이제 SRBM. 요건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주로 우리한테 겁박하는 미사일이 바로 이제 SRBM입니다. 이제 탄도미사일의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로켓의 추진력으로 해서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겠어요, 안 나겠어요? 굉장히 빨라요.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초당 1000m, 즉 1km 이상 날아가요. 똑딱 하는 동안에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요격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속도가 빠르지 요격하기 어려워요.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그 탄도미사일의 장점이죠. 그런데 이제
로켓 추진력으로 해서 날아가다 보니까 그 연료를 싣고 연료에서 태우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도 무기가 장착이 되는데 로켓이 발사되는 동안만 유도 무기가 나와요. 그리고 로켓 추진이 끝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유도가 안 되고 스스로 이제 탄도를 그리면 날아가서 표적에 명중시키는 이런 것이 바로 탄도 미사일의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탄도 미사일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요격하기 어렵다. 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순항 미사일. 자, 저 탄도 미사일은 BM이 들어가죠. B자가 들어가죠. 발리스틱 미사일이라고 그래서 B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항 미사일은 크루즈잖아. 크루즈. 그래서 이제 순항 미사일은 기체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로켓을 추진할 수 있는 연료가 안 채워져 있으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제트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의 힘으로 쫙 날아가는 거예요. 자체 힘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공중에서 발사되는 것을 에어 런처 크루즈 미사일 ALCM, CM이죠. BM이 아니고. 자, 육상 발사 순항 미사일 그라운드 런처 크루즈 미사일 GLCM. 그다음에 이제 수중 발사 C 런처 크루즈 미사일, 그러니까 SLCM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되게 어때요? 로켓이 아니라 제트 엔진이라고 그러죠. 산소를 연소시켜서 이제 나가는 그 힘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자체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다 이제 뭐를 장착하면 컴퓨터에다 장착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이제 목표에 이르는 모든 지도라든가 이런 걸 입력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 자체에 뭐가 달려 있어요? 그 레이더가 달려있겠죠. 그 레이더가 현상에 맞춰서 쫙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입력돼 있어. 그래서 때리면 쏘면 발사가 되면 정확히 목표에 명중을 해요. 100발이면 100중. 전부 다 거기다 맞아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속도가 좀 늦어요. 초당 340m를 음속이라고 그러는데 음속보다 약간 늦습니다. 약 300m 정도 초당.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도 육안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격하기 쉽겠는데 이게 낮은 곳에서 운항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레이더에 잘 걸려요, 안 걸려요? 안 잡히는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미사일,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순항 미사일은 V1 먼저 만들었어요. 먼저 V2 탄도 미사일보다.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보다 이제 장단점 이런 것들이 쫙 있죠. 이제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그 지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9월 15일 날 우리가 뭐 발사됐어요. 우리 잠수함에서 뭐가 발사됐죠? 미사일이 SLBM이 발사됐습니다. SLBM이 발사됐어요. 그때 우리 대통령도 그 현장에서 참관을 했습니다. 참관을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제는 북한 도발을 억지시킬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굉장히 좋아했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우린 전부 다 공감했죠. 우리 자체도 우리의 기술에서 만들어진 세계에서 7번째로 만들어진 잠수함에서 수중에서 발사되는 그러한 그 미사일을 우리가 해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7번째예요. 7번째는 얼마나 우리도 뿌듯하겠습니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저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여정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대통령한테 또 아주 폄하하는 발언을 했죠.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 남북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주장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국방과학원의 그 원장이라는 자가 있는데 장창하가 우리 거를 전부 다 지켜봤겠죠. 지켜보니까 대단하다라고 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은 초보 단계이고 실제 탄도미사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아마 이거 발사시킨 그 의도는 대한민국의 의도는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체가 굉장히 발전하고 발달을 시키고 막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참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했죠. 폄하 발언이죠.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전번 주와 이번 주까지 이렇게 우리한테 많이
얘기되었던 보도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9월 15일 날 그 SLBM 발사할 때 북한에서 하루 전에 뭘 발사했습니까? 미사일 발사했죠. 미사일 발사했어요.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은 전부 다 거의 레이더로 전부 포착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방어 시스템에서 다 되니까 발사 지점에 대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 발사 지점에 대한 다양화를 위해서 이점은 기체에서 발사하는 걸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과시했죠. 굉장히 과시했죠. 전 세계에 대한 공포 심리전입니다. 공포 심리전.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 했던 이러한 심리전적인 저희가 세 가지로 보면 대개 분석할 때 대내, 대적, 대외로 하는 거죠. 대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한테 뭘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발사하는 그 미사일은 정말 굉장히 발달된 수준의 미사일이다, 시스템이다. 그런데 남한, 즉 남조선, 즉 대한민국에서 했던 미사일 시스템은 이제 초보적인 단계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폄하시켰어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우리가 정말 발달했구나. 그래서 이 발달시킨 장군이 누가? 김정은이다. 존경한다 하면서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을 중심으로 뭐 결속력을 아주 강화시키는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겠죠. 이게 바로 대내 심리전이라고 보고, 우리한테는 어떤 심리였어요? 우리 대통령을 막 폄하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과 국민들을 분할시키는, 이간하려는 그런 어떤 아주 남남 갈등의 심리전을 우리한테 또 했어요. 그럼 대외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대외적으로는 그 열차에서 달리는 곳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으니까 미사일 발사의 다양성을 전 세계 국제사회에 자랑한 겁니다. 자랑은 꼭 우리는 이렇게 발사할 수 있으니까 각오해라. 뭐 이런 어떤 우리한테 공포적인 그런 대외적인 심리전이죠. 미국과 UN 그리고 서구 국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되겠죠. 의도는 뭡니까? 우리 ICBM까지 때릴 수 있다. 미국까지 때릴 수 있으니까 빨리 우리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는 관심 촉구의 의미겠죠.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빨리 풀어달라. 아니면 철회시켜달라. 이런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도 이제 좀 그 독재력이 더 강화되겠죠. 독재력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도로다가 북한에서 이번에 우리가 발사했던 SLBM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시켰고 자기들의 우월성을 과시했던 이런 심전이 전번 주와 이번 주에 많이 거론됐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북한은 정말 미사일 한 발을 날리는데 정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우리 북한 내 동포들은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만한 굉장히 많지만 어떻게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함부로 얘기도 할 수 없고 참 애매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발사할 수 있는 비용은 어디에서 난 걸까요? 참 그 비용이 참 궁금해요. 만일에 우리 내부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세력이 북한으로 이제 만일에 발사할 수 있는 자금을 대줬다면 그거는 남북 통일을 저해하는 굉장히 우리 민족의 아주 굉장히 반인륜적인 그런 행동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또 남북을 영원히 고착시키는 그런 발언도 유엔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유엔에 누가 했냐?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남북을 완전히 고착시키면 한미일 공조체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 우리한테 공격해도 우리는 어떨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속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통일 자체가 없어. 우리 통일은 어떤 통일이 돼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돼야지 문화적, 심리적 통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적화 통일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명만 살아남는 거, 한 명만. 나머지는 전부 노예죠, 노예. 이번 시간에는 북한에서 우리가 발사했던 미사일, 또 북한에서 우리한테 폄하해서 얘기했던 수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그 저희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미사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